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역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은 자율방역에 무게가 실려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면 면회 재개 3개월여 만에 요양병원 면회실이 다시 유리로 가로막혔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안부는 수화기 너머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매주 1회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개인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 단위로 확진자가 배 이상 느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빨라지면서 고위험군 등에 대한 방역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달 광주와 전남의 재감염 비율이 각각 4.9%와 3.49%로 두 달 사이 5배 가까이 뛰는 등 기존 확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유동인구 증가, 여름철 실내 활동과 재감염의 증가 등에 따른 코로나19의 재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상황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점검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PCR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모임과 행사도 조정합니다. 특히 휴가철 대응을 위해 지역 행사장이나 음식점에 체온 측정기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이 권고 수준이라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좀 통제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정점을 휴가철 직후인 다음 달 중순에서 오는 9월 중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 검사 강화에 따른 무안공항 현장 대응이나 휴가지 임시검사소 설치 등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광과 공원 조성 등 4개 과가 포함된 신활력 추진본부가 신설되며 군공항 이전 본부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건설국은 군공항 이전 업무가 포함된 군공항교통국으로, 환경생태국이 기후환경국으로 바뀌는 등 국 단위의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조직 개편안을 거의 원안대로 밀어붙이고 시의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규탄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집값이 앞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의 추진 등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수요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광주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6천 가구로 특정 시점에 입주가 집중되면 미분양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4과목의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학교와 교육청에 접수돼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의혹과 관련한 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노동력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KBS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운영 실태를 추적하는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김호, 이성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지난해 가을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전남 영암의 한 밭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
5달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지난해 1,800여 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6,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비교적 입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단기 고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현장에선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프로그램 운영의 시작점인 외국 지자체와의 허술한 업무 협약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 발생한 네팔 출신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사건. 고흥군은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현지 자치단체와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려면 현지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 MOU가 필수인데 이 과정을 주한 네팔 대사관을 거쳐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 측은 KBS와 통화해서 고흥군과 카나카이시의 업무 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고흥군과 네팔 자치단체의 MOU는 어떻게 맺어진 걸까? KBS는 취재를 통해 민간인 신분의 홍모 씨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여름 네팔 대사관을 통해 외국 지자체를 연결해주겠다며 고흥군에 접근했고 이후 홍 씨의 안내에 따라 네팔 카나카이시와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고흥군은 홍 씨의 말대로 대사관에 이메일까지 보냈지만 실제 MOU는 대사관과는 무관하게 홍 씨와 그가 알고 지내는 네팔 현지인이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고흥군은 뒤늦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팔 쪽에서 답변이 와서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홍 씨는 향후 개인 사업을 위해 네팔 자치단체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오해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오해요? 아이 제가 뭐 대해갖고 가는 데가 이제 돈을 받고 어찌고 그런 글씨가 낫까 싶어서. 네팔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 알선 비용 등 금전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고흥군은 민간인 개입에 따른 MOU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끊겼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지난해 5월. 강원도 양구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3명이 입국했습니다. 지독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촌에 담비 같은 인력이었지만 도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전체 193명 가운데 73%인 141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미리 그 계절 근로자 본국에서 계획을 하거나 입국을 해서 이제 기존에 알던 뭐 친인척을 통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진행됐지만 지난해 입국한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률은 56%, 559명 가운데 316명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입국한 5,200여 명 가운데서도 고흥군 사례처럼 강원도에서만 100명 가까이 사라지는 등 집단 잠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무단 이탈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MOU 체결, 비자 문제,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 관리까지 모두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부터 무단 이탈 방지까지 지자체에게 떠넘겨진 계절 근로제도 자칫 외국인 불법 체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용 AI 로봇 10대를 본청과 AI 중심고등학교 그리고 소프트웨어 체험센터에 보급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된 AI 로봇은 로봇과 자율주행 동아리 운영 학생들의 진로 탐색 교육에 사용되고 특히 AI 음성 대화와 영어 교육 등 미래 로봇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수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AI 로봇 보급으로 미래 사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교실 수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국제원예 생산자협회의 마지막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버나드 오스트롬 협회장 등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을 둘러보고 박람회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정원을 도심으로 확대하는 기획 의도에 공감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인 19세 이하 100만 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안이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광양시는 19세 이하의 100만 원, 그 외 시민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전 시민 40만 원 일률 지급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시의회 총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모레 예결위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화과의 주산지인 영암군에 무화과 선별장이 들어섰습니다. 연면적 600제곱미터 규모의 선별장은 하역장과 선별실, 그리고 예냉실 등을 갖췄고 영암과 신안의 무화과 유통의 규격화, 전문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56%를 생산하고 있고 지난해 110억 원, 1,900여 톤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보양식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고요.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진 곳들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곡성과 구례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무안과 영암 32도, 강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